안녕하세요, 수건도둑입니다. 오늘은 녹음하기 싫어서 날먹 컨텐츠 국산 승용차 이상형 월드컵 한번 해볼 텐데, 기준은 100% 수건도둑 주관적인 거니까 요 놈은 요런 차로 선택하는구나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아반떼 AD 전기형 대 니로 하이브리드 1세대 페이스리프트 버전. 둘이 성격이 완전 다르죠. 페이스리프트 니로는 거의 1000만원 후반대, 아반떼 AD는 1000만원 전후. 너무 감가방어가 심하다 생각이 드는 친구인데, 실제로 몰아봤을 땐 요 페이스리프트 니로는 디자인 좀 호불호 갈린다 요거 말고는 큰 아킬레스건은 없어. 하이브리드 치고 듀얼 클러치 변속기 치고 큰 고질병 없이 막상 몰아보면 생각보다 괜찮은 차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뛰어나진 않지만 오각형 같은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당한 공간, 적당한 주행 성능, 그리고 리터당 20km를 넘는 기름 향기만 맡아도 가는 그런 친구인데, 요 아반떼도 뛰어난 부분은 없어도 오일 교체 주기 짧게 잡아가면서 심장병 예방을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부분에선 크나큰 이슈가 없기 때문에 요 두 친구 모두 다 시내 주행 위주일 때 정말 킹왕짱인데, 개인적으로는 요 니로를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국산차 범주 안에서 봤을 때 그래도 한 손가락 10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차다 싶어서 저는 니로 하이브리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메기타에서 현행 8세대 소나타, 얼굴이 바뀐, 아까도 타봤는데 정말 디자인 변화 하나만으로 솔직히 차의 운동 성능이나 완성도 이런 거는 LF 소나타까지 보더라도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 근데 껍데기가 예뻐졌잖아, 한잔해, 이런 느낌인데, 페이스리프트 이전이 완전 폭망이었는데 K5한테 맨날 퉁퉁퉁퉁 샤우를 당하다가 지금은 판매량으로 K5를 또도려 패고 있는, 역시 자동차는 디자인이 갑이다. 특히 20, 30대가 주로 구매하는 차량인 만큼 디자인이 전부다, 디자인이 힘이다, SM6는 잠깐 나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로, 새 차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2.0 가솔린 가스보단 1.6 터보 쪽이 연비도 좋지, 세금도 싸지, 핸들 조향 방식도 좋은 거 들어가지, 변속기도 8단이지, 엔진도 큰 하자 없지. 승용차로 봤을 때 20, 30대가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 중 하나이기 때문에 얘도 뛰어나진 않지만 무난한 픽에선 항상 정점을 보고 있는 그런 맛있는 친구다. 컵라면으로 치면 육개장까지는 아니어도 새우탕 작은 컵? 그 정도는 되는 느낌. 그리고 K9은 진짜 디자인이 난했던 1세대에 비해서 차량 전 후면부에 약간 벤츠의 E클래스나 S클래스를 많이 참고한 것 같아라는 저의 소수 의견. 아무튼 차에 타보면 소재도 너무 고급스러워, 조용해. 근데 기름 먹는 하마가 아니라 코끼리야. 실제로 타보면 시내에서 리터당 3, 4km 나오는 거 진짜 일도 아니야. 복합연비로 따졌을 땐 리터당 잘 나오면 7, 8km 되는 것 같아. 그래서 K9은 제가 권장드리는 부분이 좀 연세 있고 주행량 많지 않고 한 주말에만 잠깐 차 쓰시고 고르시는 분들에게는 지금도 괜찮은 픽이다. 중고차 값도 옵션별로 가격 편차가 크긴 하지만 그래도 3천만원대에서 무난하게 픽할 수 있는 만큼, 좀 꼬물딱지 선택하면 2천만원대도 있긴 한데 K9급이 있기 때문에 옵션이 높은 차량을 본다면 고스트 도어 클로징, 전동 블라인드, 2열 냉방 통풍 시트, 통풍 시트 아닙니다, 냉방. 통풍 시트는 그냥 바람만 나오는 건데 냉방은 차가운 바람 나오는 거라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퀼팅 나파 가죽 시트, 렉시콘 프리미엄 사운드. 옵션으로 치면 소나타는 그냥 발꼬락 떼야 싶을 정도로 어마무시한 K9인데, 왕관을 쓰려면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된다. 소나타 신차값, K9 중고값 비슷하긴 하지만 K9은 유지비가 소나타 대비 한 달에 소나타가 30만원 나갈 거 K9은 똑같이 주행을 한다 쳤을 땐 한 55만원? 그 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을까. 물론 그만큼 감가 빡세게 먹었잖아. 그랜드 플래티넘 등급이 신차가가 취득세 이거저거 다 하면 한 8천 얼마였을 텐데 지금 중고차 값이 3천 중반대, 5년밖에 안 됐는데 역시 국산차 안에선 감가 먹는 거 앞에서 1등인 K9이기 때문에 정말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제가 액면가가 K9은 아니기 때문에 소나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YP 카니발 3세대 카니발의 페이스리프트 버전인 더 뉴 카니발과 현행 올뉴 코나. 아마 좀 있으면 페이스리프트를 할 것 같은데
지금 약간 가성비 등급을 더해서 판매하는 걸 보니까 금방 페이스리프트가 나올 것 같긴 한데 YP 카니발 이 친구는 한 1000만원 중반대에서 올뉴 코나는 옵션 좀 적당히 넣으면 그래도 3000만원 정도 하는데 너무나도 성격이 다르죠. 카니발은 진짜 패밀리카, 코나는 주로 한두 명에서 타면서 적당히 시티카, 적당히 3회초년생 첫차 이런 느낌인데 카니발은 스냅백 하나 딱 눌러 쓰고 여기 막 캐릭터 이렇게 그려진 티셔츠 입고 그런 아저씨가 내릴 것 같은, 농담이고요. 지금 저한테 제일 아쉬운 차가 카니발입니다. 가족들하고 어디 갈 일이 많은데 특히나 지금 애도 있고 항상 차를 2대로 가야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잦다. 그래서 지금 국산차에서 제일 고픈 차량이 일할 때 꼬물딱지 스타렉스를 타고 있어서 스타리아 벤 3벤 하나 있으면 좋겠다, 아니면 카니발 한 대 있으면 좋겠다, 딱 요 부분인데 아마 우승까진 몰라도 꽤나 상위권까지 갈 것 같은 카니발. 특히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안타까운 그런 자질구리한 입에 담지도 못할 고장들이 많이 개선이 되었고 엔진 뭐 이런 거는 크게 바뀌진 않았는데 전반적으로 개선이 많이 되었고 그만큼 중고차 값도 페이스리프트 이전 거의 한 14년식 15년식 보면 1000만원 안쪽으로도 키로수 높은 친구들 충분히 보는데 얘는 그래도 렌트카 이력 빼면 1500 이후로 봐야 되는데 그러면 중고차 값이 거의 1.5배잖아. 1000만원, 1500만원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값차인데 아무튼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심장, R엔진 자체가 제 경험상 한 30만 킬로 초입부까지는 큰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내가 관리 잘하고 오일 잘 바꿔주고 무리 안 시키면 30만이 뭐야, 4, 50만도 거뜬히 타. 근데 그냥 자동차에 대한 그런 조예가 없는 일반인들이 일반적으로 탔을 때 30만 킬로 초입부까지는 문제가 없는 차량 같고요. 야, 이상형 월드컵 이렇게 하는 거 맞나? 좀 혓바닥이 길죠? 아무튼 그래서 저는 어떤 차량을 선택할 거냐 한다면 코나도 출퇴근용 차량으로 너무 매력적이긴 해. 이 색깔도 너무 마음에 들어. 하지만 지금 당장 조금이라도 더 필요한 건 카니발이라서 카니발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기아 모하비 마스터, 그리고 방금 그 코나의 친구인 신형 니로 하이브리드. 이 친구도 페이스리프트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고요. 모하비는 좀 있으면 단종. 그리고 모하비 요거는 신형으로 말할 수 있긴 한데 옛날 그 2008년도부터 나온 꼬물딱지 모하비가 얼굴이 두 번째 바뀐 버전이다. 여기 적힌 대로 1차 페이스리프트 아마 한 2016년도부터. 그때 서스펜션도 좀 더 딱딱하게 바뀌고 옵션 구성 좋아졌고 디자인도 살짝 보강되었고 하는데 승차감 자체는 에어쇼바 들어가던 푹신푹신한 초기 버전이 좋긴 한데 아무래도 DPF 이런 문제 때문에 이거보다 구형 모하비 보시는 분들은 페이스리프트 이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값도 정체가 꽤 오래되긴 했었는데 최근에 무너져서 1000만원 중후반대에서도 충분히 보이는데 이 친구도 신차가가 아마 지금 한 6천 얼마 할 거예요. 근데 한 5년 된 거 중고차로 구매하시면 얘도 3000만원 전후에서 구하니까 어차피 바뀐 것도 없고 남들이 봤을 땐 똑같은 모하비니까 신차로 6천 땡길 바에 거의 모든 게 똑같이 생겼는데 그럴 거면 중고로도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2차 페이스리프트 모하비인데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디자인, 거기에 심장과드 같은 사륜구동이 이 마스터부터는 기본화되었고 실내도 우드가 많아서 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디자인이 제 취향이어서 지금 사고 싶은 차 10대 말해반다면 그 중에 한 대는 들어갈 수 있는, 물론 랭글러라는 좀 상위 호환의 차량을 구매하면서 관심이 죽긴 했는데 타보시면 압니다. 패밀리카로는 안 돼. 이거 거의 혼자 타는 차량이야. 저기 공사장 관리인 아저씨들 이제 어깨뽕 요만큼씩 들어가고 직책도 좀 있으신 분들 여기저기 휘뚜루 마뚜루 군용 차량으로도 저기 계급 좀 있는 그런 아저씨들이 부대 여기저기 다닐 때 타는 그런 차량. 2열에 내 가족들이 탄다? 그냥 완전 허리 개 박살입니다. 제 랭글러나 모하비나 승차감 차이가 크지 않은데 딱 30분 정도 넘어가면 뒷사람들이 자거나 허리를 부여잡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포기를 하고 잠에 들긴 하는데 그래도 나 개인적으로만 본다면 정말 좋아하는 차량이고 요 니로 자체도 오늘 이거 어렵네. 선택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매력적인 친구들 나오는데 예전에 한번 했을 때 이상한 차들만 나와갖고 이거 컨텐츠로 써먹을 수 있겠나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준수하게 나온다. 아까 그 친구보다 디자인이 확 예뻐졌고 최신 편의사양도 많이 들어왔고 다 좋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모하비가 더 좋아서 모하비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말이 많아지네. 그 다음은 쉐보레 더 뉴 트레일블레이저 페이스 리프트 하면서 크게 바뀐 건 없는데 아마 온스타라고 제 기억상
이름이 온스타였을 것 같아. 현대차의 블루링크, 기아차의 유보, 지금은 기아 커넥트죠. 그게 들어가면서 뭐 파워트레인적 변화는 없고 어차피 디자인이 완성형이었어. 크게 꼬집을 게 없었기 때문에 살짝 디자인만 바꿔가면서 페이스리프트를 했다. 다만 단물이 어느 정도 쪽 빠져서 판매량 회복은 안 됐지만 얘는 소형 SUV라고 주장은 하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땐 거의 준중형 SUV, 한 10년 전 투싼 그 정도의 덩치이기 때문에 실제로 탈 때도 소형 SUV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느낌, 주행 성능도 소형 SUV는 아닌 것 같은데 느낌, 트렁크를 열었을 때도 소형 SUV는 아닌 것 같은데 느낌, 약간 그런 거죠. 제가 운동 이런 건 하나도 모르지만 그래도 뭐 같은 급안에서 몸무게 차이가 어느 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딱 그 턱걸이로 아래 체급 들어온 딱 그런 친구 같은데 소형 SUV라고 파는 게 그래도 효과적이니까 그런 딱지를 달고 있는 것 같고, 소형 SUV 치고 옵션도 잘 들어가 있고 어댑티브 크루즈도 있지, 후측방 물론 요즘에 없는 차는 없긴 하지만, 그리고 GM 차량만의 단단함, 요거 다 벗겨놓으면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진짜 홀라당 벗겨놓으면 그래도 기본기는 얘네들이 생각을 해서, 생각이란 걸 이런 데서는 하는구나, 근데 왜 가격표에선 생각을 안 하지? 라는 느낌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주행 성능도 출력 자체가 1.35 터보야. 제가 옛날에 타던 말리부와 정확히 똑같은 파워트레인, 무단 변속기 들어가면서 그냥 중형차 표준 정도의 출력이 나면서 코너 회두성도 좋고 정말 운동신경 자체는 소형 SUV 안에서는 감히 최강이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친구인데, 신차로 구매하면 쉐보레 차 치곤 괜찮긴 한데 그래도 요놈의 딱지 때문에 감가가 아주 그냥 폭풍이야, 전설의 레전드야, 이런 느낌 때문에 그래도 만질 때마다 항상 그래 차는 진짜 괜찮다라는 느낌을 주는 친구. 그리고 K9 1세대는 디자인이 많이 안타깝다. 이거 아시죠? K7 아마 얼굴이 한번 바뀐 버전과 디자인적 차이가 거의 없는데 고장도 별로 없지, 부속값도 싸지, 기름만 많이 먹지, 승차감 출렁출렁거리면서 안정감 살짝 없지, 이런 장단점이 있고, 옵션 당연히 트레일블레이저보다 좋긴 한데 마찬가지로 수공도둑님, K9은 액면가랑 안 맞다면서 아까 모하비는 액면가가 맞나요? 한다면 또 할 말은 없지만 이제는 꼬물딱지 냄새가 많이 나서 K9은 패스하고 트레일블레이저로 가도록 하죠. 그리고 다음은 더뉴 소렌토. 더뉴 소렌토 제가 군생활을 할 때 많이 봤던 차량인데 이러면 수군도둑에 또 연식이 나오죠? 아무튼 애초에 올뉴 소렌토 자체가 에어컨에서 그 가루 나온다는 에바가루 말고는 모든 게 거의 완벽했어. 근데 솔직히 제가 손으로 셀 수 없을 정도의 소렌토의 에어컨을 궁금해서 다 켜봤는데 문제가 있는 차량은 없었지만, 그래도 카페나 유튜브 이런 데서 논란이 있긴 하니까 있는 걸로 치고, 그 가로 나오는 거 개선품으로 바꾸면 되긴 하는데 또 비용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도 고질병으로 봐야겠죠. 아무튼 한 1000만원 중반대 중고차에서 요거 댓글에 한 2000 얼마짜리는 어떤가요? 끝물, 옵션 많은 거, 마스터 이런 거 개인적으로는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아무리 옵션 많아봤자 구형은 구형이야. 2000 초입부면 요 다음 4세대랑 가격대가 겹쳐버리는데 아무리 키로수 높고 옵션 딸려도 구형보단 신형이다. 그래서 왕끝물에 왕 옵션 많은 친구들은 감가가 클 수밖에 없고, 아무튼 성격이 너무 다르죠. 렉선 스포츠는 픽업 트럭, 얘는 완전 패밀리카인데 소렌토에서 아쉬운 점을 꼽자면 크게 없는 것 같고, 장점은 적당한 성능, 적당한 옵션, 적당한 디자인. 개인적으로 이 컬러보단 하얀색이 깔끔하고 예쁜데 대한민국에서 기아차가 현대차를 이기는 것 중에서 거의 최강인 소렌토. 지금 현행 산타페는 풀체인지 모델이고 현행 소렌토는 페이스리프트 이후 완전 끝물인데도 소렌토가 이기잖아요. 말이 안 되는 현상이다. 기아차에서 핸디캡을 쓰고 있는 건데 어쩔 수 없이 서자라서, 현대차가 대장이니까 현대차라서 기아차가 핸디캡을 받고 판매를 하는데도 소렌토가 산타페는 그냥 자근자근 밟아버린다. 물론 산타페가 디자인적으로 좀 호불호 갈리게 만든 면도 있지만, 아무튼 렉선 스포츠 개인적으로 몰아봤을 때 짐만 안 실으면 출력도 시원시원하고 개인적으로 디자인도 참 마음에 듭니다. 다만 좀 차가 애매한 감이 있어. 개인적으로 좀 애매한 차들 싫어하는데, 제가 일을 할 때 스타렉스에 짐을 실잖아요. 근데 렉스턴 스포츠를 내가 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심지어 요거 롱바디 버전인 칸, 적재함이 뭐 몇십 cm 더 길어진 칸을 탄다고 가정했을 때도 적재가 많이 아쉬워. 결론적으로 그냥 적당히 레저용 짐 싣고 다니시는 분들에게 맞는 차량인데 오히려 완전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와닿지 않는. 가끔 퀵 부르면
1톤 트럭 보내주세요 이러는데 렉선 스포츠가 짜잔하고 옵니다. 저희 범퍼 실어야 되는데 이러면 막 혼자서 짜증을 내시면서 가시는데, 아니 분명 범퍼 실어야 되니까 1톤 차 보내주세요 하는데도 자기가 콜 잡아놓고서 저한테 짜증을 부리는 그러는 안타까운 하소연을 잠깐 했고요. 적재 공간이 SUV 대비 넓은 것 같진 않아. 그냥 칸막이가 있고 좀 험하게 타도 크게 손상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선 장점이 있고, 화물차라서 세금이 싸. 다만 1차선으론 들어갈 수 없어. 저 출퇴근하는 도로에 보면 암행차가 맨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맨날 당기는 렉슨 스포츠 포터 얌전히 끝차선에서 달려. 근데 초행으로 오신 분들은 1차선에서 쫙 달리다가 거기 딱 그 G 색깔 있어요. G 색깔 G70 삐용삐용 하면서 가면서 바로 잡아버려. 아무튼 내가 이거를 짐을 실든 뭐하든 출퇴근용 차량으로 타든 뭐하든 패밀리카로 쓰든 세제 혜택을 받으셨으니까 1차로 주행은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요게 렉선 스포츠 칸이었으면 좀 더 고민해보는데 약간 적재 공간에서 항상 아쉬움을 느껴서 더 뉴 소렌토로 가도록 하죠. 그리고 다음은 제네시스 G70의 페이스리프트 버전, 그리고 아까 그 소나타의 페이스리프트 이전 버전 메기타인데 1.6 터보 버전은 그래도 앞에 센시어스라고 디자인이 조금 더 괜찮아. 근데 하이브리드, 가스, 2.0 이런 친구들 정말 에스턴 마틴을 많이 참고한 것 같아 라는 저의 소수 의견. 에스턴 마틴은 차의 빵이 워낙 넓으니까 좀 동글동글하고 밋밋하게 들어가도 차가 웅장해 보여. 근데 그런 디자인을 좁혀 놓으면 밥맛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K5한테 아주 크게 밟혔던 이유, 기회를 못 폈던 이유 다 디자인 때문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중형차에선 디자인이 제일 갑인 것 같다. SM6 미안. 그리고 G70, 우리 아까 암행순찰차 딱 이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도로에서 엉덩이가 두 발로 딱 뚫려 있다. 제네시스다. 그러면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1장은 M3, R8 이런 게 아니라 G70이다. 저는 그래도 차를 구분을 굉장히 잘하는 편에 속하니까 일반적인 사람 치고는 뒤에서 G70 딱 쫓아온다 이러면 바로 얌전하게 조신해지는 이 친구들은 대지눈이 조금 좋습니다.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는 차량들이라서. 왜냐면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기엔 G70은 너무 비싸. BMW 3 시리즈랑 가격 차이도 없는데 저의 소수 의견은 BMW 3 시리즈가 G70보다 모든 부분에서 훨씬 좋아. 훨씬 좋은 차야. 그런데 가격이 G70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메리트가 많이 떨어지고,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앞트임, 쌍수 이런 걸 제대로 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 성형 중독이라는 게 딱 성형 1회차랑 원판이랑 비교해보면 1회차가 낫고, 1회차랑 2회차랑 비교하면 2회차가 낫고, 2회차랑 3회차랑 비교하면 3회차가 나은데 3회차랑 1회차랑 비교하면 1회차가 낫네? 갑자기 뚱딴지스러운 소리 같지만 아무튼 성형수술이 좀 잘못되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그리고 거의 쿠페입니다. 이거 2열에 사람이 탈 수가 없어요. 제 예전 G70 2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같이 키 172에 쇼다리가 1열에 타더라도 2열에는 주먹 한 개밖에 안 들어갑니다. 사람이 안고 주먹 한 개? 그럼 괜찮지 않나가 아니라 진짜 주먹 한 개밖에 안 들어가. 애기들도 못 타. 아무래도 구동 방식 특성상 그런 부분이 있어서 G70은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운 차량이라 생각이 드는데, 소나타 너는 그냥 거의 부전승으로 올라간다 라는 느낌으로 DM8을 선택하도록 하죠. 그리고 다음은 킹렌토 4세대. 요때 아마 하이브리드가 처음 나왔잖아요, 소렌토에. 그런데 한 4천만원 주고 소렌토 사서 페이스리프트 이전이었을 거야. 실컷 타다가 한 3,500에 팔아도 차가 팔리는, 정말 감가 방어에 있어선 카니발도 한 수 적게 들어가는 그런 소렌토였는데, 실제로 굴려봤을 때 모난 부분이 크게 없을 정도로. 계속 설명드리지만 소렌토는 큰 단점 없이 무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선택한다. 사람들이 많이 선택한다. 그냥 상품성은 검증된 거다. 사람들이 많이 먹는 순댓국, 뼈해장국, 치킨, 피자 검증됐죠? 그런데 비교적 덜 먹는 똠양꿍 이런 거 검증이 됐나요? 검증 안 됐죠. 사람들이 많이 먹는 데는 그냥 한국인들에게 잘 맞는 그런 차량이라서. 그리고 K8은 사실상 K7의 신형이라고 보는 게 맞는데, 처음 나왔을 때 터치형, 인포테인먼트, 공조 컨트롤러, 변환기 이런 핵심적인 옵션, 당시 그랜저가 끝물이었죠. 그때 그 그랜저랑 비교했을 땐 꿀리는 부분도 거의 없고, 물론 흰색을 선택하면 거의 블루투스 스피커로 바뀌어버리면서 디자인적인 아쉬움이 들긴 하는데, 뒤색, 깜장색이 유독 잘 받는, 물론 택시도 그만큼 많아서 많이 자가용으로는 많이 아쉬움을 보여주지만 그랜저보다 조금 더 푹신한 세팅으로 만족감이 들었던 친구인데,
요거는 또 고민이 됩니다. 물론 지금 상황을 생각했을 땐 7인승 킹렌토 딱 선택해버리면 짱이긴 한데 K8도 탈 때마다 항상 나쁜 경험은 없어. 물론 저번 주엔 페이스리프트 버전이긴 한데 기억을 되짚어보면 페이스리프트 이전도 큰 차이는 없던 것 같아. 그냥 기아 딱지라서 K8이라서 그냥 이거 이름이 그랜저로 나왔으면 평가가 지금보다는 훨씬 좋지 않았을까라는 저의 소수 의견 해서 이러면 안 되는데 동정표로 K8 하나 주도록 하죠. 자, 지금부터는 속도를 좀 빨리 내서 킹렌토 3세대 메기타 너는 아까 대지능이 좋아서 올라왔지. 킹 더뉴 소렌토한테 안 되기 때문에 소나타는 빠이빠이 하고 카니발 트레일블레이저 이것도 고민이 되는데 출퇴근용 트레일블레이저냐 패밀리카 카니발이냐. 근데 지금 솔직히 트레일블레이저는 큰 필요가 없기 때문에 카니발로 가도록 하고요. 모하비 대 K8 완전 성격이 극과 극인데 어느 상황에나 무난하게 쓸 수 있는 짐이 많지만 않다면 패밀리카도 충분해. 출퇴근용 차량도 하이브리드 선택하면 충분히 좋아. 장거리 주행도 편안한 승차감, 에르고 모션 시트가 들어간 차량까지 본다면 더할 나위가 없어. 근데 모하비 저주스러운 승차감, 기름통에 빵꾸가 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디젤차에서 연비가 제일 안 좋기로 유명한 그런 모하비 고민을 정말 많이 하다가 그래 랭글러 실컷 즐겨봤으니까 푹신푹신한 거 한번 타자 해서 K8. 그리고 8강의 마지막 소나타 DM8 페이스리프트 니로 하이브리드. 니로는 꼬물딱지 사양이야. 이 모델 자체가 나온 지 한 내년이면 10년 차야. 반대로 소나타는 현역이야. 이런 부분 때문에 니로에게 핸디캡을 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오류가 계속 떠서 빨리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고민하다가 하이브리드 끝판왕인 니로냐 무난한 소나타냐. 둘 다 출퇴근용 마찬가지로 봤을 때 정말 많이 고민하다가 그래 성형수술 잘했으니까 한번 뽑아준다. DM8로 가도록 하죠. 그리고 4강 거의 결승전에서 만나지 않았을까 했는데 둘이 만나버렸네. K8 대 D-엣지인데 하이브리드를 사야 돼 한다면 K8 쪽이 훨씬 좋은 것 같고 하이브리드가 아니라 일반 가솔린으로 봤을 땐 소나타 쪽이 훨씬 좋은 것 같고 아무래도 K8 2.5 엔진오일 교체 주기 짧게 잡아주면서 좀 체크를 할 것들이 많아. 근데 소나타는 크게 그런 거 없고 옵션 사양 자체는 K8이 압도적으로 좋고 당연히 소나타보다 윗급이 그랜저고 그랜저의 형제 모델인 K8이기 때문에 비교는 되지 않지만 정말 49.9, 50.1 그 정도로 고민하다가 소나타로 가도록 하죠. 그리고 어째 비슷한 친구들끼리만 이렇게 매칭이 되지? 더뉴 카니발, 킹렌토.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엔 가족들 만땅으로 편하게 태워야 되니까 물론 사실상 9인승 카니발은 6인승이야. 7인승 카니발은 4인승이야. 그 이유는 예전 카니발 딱 요 모델이죠. 실물 영상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조회수는 폭망했지만 맨 뒤에 시트 3개 있는 싱킹 시트 정말 아이도 타기 어려울 정도로 저주받은 공간이기 때문에 거의 6인승으로 보는 게 맞는데 6인승 정도면 충분하긴 해. 거기에 비하면 소렌토의 3열은 아이까진 괜찮은데 성인은 타기 어려울 정도. 운전을 해봤을 때 주행감은 소렌토 쪽이 훨씬 나은 것 같고 거기에 소렌토는 4륜구동이라는 카니발은 가질 수 없는 포인트를 갖고 있긴 한데 그래도 실제로 공간성을 다 따졌을 때 패밀리카로 봤을 땐 카니발이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승 킹나타 D-엣지 카니발. 지금 저한테 이상형인 차량 딱 지금 필요한 차량은 분명히 카니발인데 소나타도 BMW를 많이 참고한 것 같은 인테리어 디자인 다 괜찮긴 한데 지금 저한테 콕 집어서 필요한 이상형 같은 차량은 더뉴 카니발이라서 카니발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승까지 올라왔던 소나타 15등에 있고 아무래도 카니발은 요런 이상형 월드컵 아저씨들보다는 제 또래 어린 친구들이 많이 할 텐데 카니발 모하비 이런 건 좀 뒷전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네요.